자, 여러분들 61번부터 계속 이어서 풀죠. 이 수정을 요하는 보고에는 사건. 아니, 이건 간단하죠. 우리가 사례를 수정하는 것이 소송, 오류, 그 다음에 손상, 이 종업원 상여금, 그런 것들, 취득이나 매각, 가격 결정하는 거.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소송하고 오류가 있네? 디귿하고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5번. 그리고 보고기한 말 이후에 공정가치 하락하거나 그때 발표하거나 파손되거나 그때 발생한 거예요. 얘네들은 보고기한 말 현재 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5번이 답이에요. 난이도 하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62번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퇴직급여는 이제 이런 퇴직 일시금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요. 확정 기여제도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걸로 한정하고요. 확정 급여제도는 우리 기업 여부는 종업원한테 줘야 될 약정한 급여죠. 그게 기업 업무고, 확정 기여제도 채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각 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나 비용을 측정해서 보험수리죠. 4번이 틀렸죠. 난이도 하네. 이거 DB하고 DC를 비교하면서 DC는 보험수요 가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다. 확정 급여채무 현재 가치 요거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다. 이것도 종업원 급여 쪽에서 DCDB 비교하는 제가 표도 그려드리고 했는데 그것만 하면 답은 금방 맞추는 건데. 자, 그다음에 63번을 한번 보면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10,000원에 취득을 해서 잔존가치 없고요. 5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2,000원 이렇게. 그래서 6,000원이 됐는데 X3년도에 와서 3,000원의 자본적 지출로 3,000원이 추가로 지출이 돼서 그래서 9,000원이 됐죠. 그때는 이제 내용수가 2년, 5년에서 2년 더하면은 7년이 되는데 2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5년이 되겠죠. 요게. 자, 그래서 1, 2, 3, 4, 5 해서 다 더하게 되면 15분의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가 상각비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63번의 답은 4번인데 이 부분도 이것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 이것도 난이도 하로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4번에 별도 재무제표. 이거는 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게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 어차피 시간 안에 다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껴야 돼요. 이거 제껴야 돼요, 이게. 자, 일단은 이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가 그게 바로 별도 재무제표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연결재무제표고 여기는 요 관계기업에서 지분법으로 하는데 그거 외에 원가법으로 작성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 재무제표라고 하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지분으로 아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연결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 재무제표만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결이 면제됐으니까 연결재무제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경우에 별도 재무제표는 이에 추가하여 이게 바로 별도 재무제표의 의미예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 거기에 추가해서 만드는 게 바로 별도 재무제표거든요. 이게. 자,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수취한 시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걸 모르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배당은 실제로 받을 때가 아니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될 때 그때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아무튼 요 문제는 제끼면 돼, 이거는. 왜냐면 이제 어차피 40문제를 다 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끼는 거에 포함시키고 찍어야 되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자, 나왔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연결재무제표가 제일 어려운 여러분들 중급회계 있고 회계원리 있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가 있는데 이거 고급회계 문제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시험장에서 일단은 그 문제를 보자마자 제껴야 되는데, 달려들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모르는 거를 달려들면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자, 65번 보면, 이것도 많이 풀었던 내용인데, 자, X 1년 초에 5만 원이 있었고요. 기말에 가서, 그러면 2월 28일 현금 배당, 2,000원, 주식 배당인데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이 없죠. 하지만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해요. 자, 자기주의 20주 150원. 그러면 20주 곱하기 150원이다. 그러면 3,000원만큼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는 자본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100주 곱하기 200원이면 2만 원이 되겠죠. 자본을 증가시키고, 무상증자는 자본이 불변이더라. 자기주식 소각은 요거는 자본이 불변이더라. 자기주식 소각은 불변이에요. 소각은 불변이고 매각은 소각이 아니고 매각이죠. 그러면 10주 곱하기 180원에서 1,8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 1년 말에 이 금액은 66,800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자본 쪽에서 많이 연습을 한 부분이라, 그렇게 치자면 하지, 이것도. 이게 66,800원이다. 다만 이제 이 시험장의 분위기상으로 한 단계 올려서 중으로 좀 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은 아니에요. 이게 66,800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66번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 납부액이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제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이 한 11문제, 12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껴야지. 왜냐면은 나머지 28문제 거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게 1,500원이 단기법인세 부채라고 해서 부채의 증가는 여기 대변이거든요.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증가는 100원이다. 그리고 이연의 자산은 여기 자산의 증가. 이게 1년 동안에 이런 증감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현금만 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현금액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붕괴는 항상 차대변이 맞게 붕괴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은 1,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인세 납부가 됐겠네요. 그래서 6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근데 이것은 우리 12문제 중에 하나로 봐서 제껴야 되고요. 자, 67번에 보면은, 자, 매출 매입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설명 중 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매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기초의 매출 채권이 5,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말에 요것이 4,000원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액이 여기 매출액이 2만 원이 있고요. 그럼 여기 매출 채권에서 매출액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여기 나머지가 다 현금 회수액이 돼요. 현금 회수액 이렇게. 요 이제 T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매출로 인해서 현금 회수액은 매출액보다 1,000원이 작다. 매출액보다 1,000원이 크다. 이거 틀렸네.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매입 쪽에서 보면은 여기 기초재고자산이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자산이 3,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000원이 있고요. 18,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네. 그러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17,000원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겠더라. 얘도 틀렸네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이렇게.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입으로 인한 현금 지급액보다, 그러면 여기 이 매입 채무를 잠깐 보면은 기초가 4,000원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를 다 우리 외상 매입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외상으로 매입했다가 바로 현금 지급한 것도 여기 다 그냥 외상으로 매입한 걸로 해서 집어넣으면 여기 현금 지급액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매입할 때 바로 현금 지급한 것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 매출 원가라고 하는 17,000원은 현금 지급액보다 1,000원이 작은 게 아니고 3,000원이 작지. 다 틀렸네, 이거. 이렇게 세 개가 쫙. 매입으로 인한 현금 지급액은 여기 현금 지급액은 매입액보다 2,000원이 작은 게 아니고 2,000원이 많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매출과 매입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액은 1,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현금이 2만 원이 나갔고 현금 회수가 2만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순현금 유입액이 1,000원이다. 그래서 67번에 이 답은 그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해서 67번의 답은 5번인데 요건 난이도 상으로 봐야 되겠네. 이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는 제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난이도 상의 문제예요. 난이도 상의 문제. 자, 여기 그 간접법인데 영업이 창출된 현금 구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요 단기 이 순이익이 2,500원이 있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업활동이 아닌 여기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 다음에 얘는 별도 표시해야 되는 거, 얘네들은 다 제거시켜라. 감가상각비 200을 제거시키려면 대변으로, 비용은 대변으로, 그 다음에 수익은 차변으로 이렇게 제거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50원, 그 다음에 600원, 이렇게 법인세 비용 1,000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비 토지, 요거 이제 다 투자 재무활동 관련돼서 제거시키고, 얘네도 영업활동 관련된 거지만 별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시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다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에 매출채권의 증가가 이제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소라서 자산의 감소는 이제 이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증가 800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산부채 다 반영했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이 현금만 빼고 했으니까, 자,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그럼 이제 요거 다 더해서 이 5,000, 2,500, 200, 250, 600, 1,000, 500, 800, 5,850이 되겠네. 자, 이것도 5,85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돼서 요것은 4,750이라고 하는 요 4번이 되겠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4번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이것도 난이도 상으로 봐야 되겠죠. 예, 난이도 상이다. 그래서 지금 난이도 상이 한 대여섯 문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껴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시험장에서 그런 좀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달려들었을 때 이거 좀 제대로 하나라도 좀 틀리면은 이제 엉뚱한 답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69번 자본 변동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배교의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 요 각각 귀속되는 금액. 연결재무제표의 요 자본 변동표에서는 요거 반드시 본문에 표시해야지. 근데 지금 보니까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 손익을 주석에다가, 주석이 아니죠. 이거는 본문에 표시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번이 틀렸어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한 중 또는 상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자, 나머지는 이제 회계 정책 변경 이거 소급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소개 이런 배당금의 주당 배당금 이런 거, 납입자본, 기타 포괄, 이익경험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시작 종료 사이에 자본의 변동에 관한 거 그걸 반영하는 거고. 1번이 틀렸어요. 주석이 아니고요. 본문. 자본변동부 본문에 직접 표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자, 지금 70번 문제는 난이도 상해 문제예요. 여기 이 관세사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다는 얘기. 요건 진짜 이거는 시험장에서 풀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공부 학습하기도 쉽지 않은 주제예요. 사채 관련된 거. 자, 일단은 재무활동인데 요 사채의 변동분이 우리 사채의 증가는 대변이거든요. 부채. 그리고 사채 할인만에 딸려있던 6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엑스님은 사채 2,000원 조기 상환하고 액면 4,000원 신규 발행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재무활동 순현금 흐름이니까 관련된 것만 해서 현금만 빼고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근데 봤더니 우리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해서 관련된 이 수익은 대변이죠. 그 사채 이자 비용은 600이에요.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이 100원이 들어가 있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무활동으로 분류했으니까 이 이자 비용이 바로 여기 모두 관련된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600원을 이렇게 적어 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차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2,300원. 그러면 순현금 유의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1,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요렇게까지 도출하는 요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만만치가. 요거 지금 제가 풀었을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요 학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튼 2번이에요. 난이도 상해 문제 이것도. 자, 이 시험장에서 그냥 제꼈으면 스트레스가 덜 할 텐데 괜히 건든다고 하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 이거. 자, 그 다음에 71번을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이 관세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3월과 4월의 표준은 동일하다. 자, 3월에는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 차이는 이 500이고요. 그래서 이 실제 우리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그 다음에 원가 이 계산이다,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조업도 차이는 이제 여기서 나는 게 조업도 차이죠. 그게 500원이 불리하대.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1000단위 제품을 생산했대요. 그러면 1000단위는 일단 원가 계산할 때 이쪽에다가 적어줘야 되고요. 자, 소비 차이는 200원이 유리하대요. 소비 차이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눈 게 이 200원 유리하다. 그리고 조업도 차이는 이 능률 차이는 발생하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리고 4월에는 1500단위 제품을 생산하였고 고정제조간접과 조업도 차이는 500원이 유리하대요. 여기 1,500원. 자, 그래서 요것이 이 500원이 요것은 유리하대. 이렇게. 그 소비 차이는 이제 여기 이 300원이 불리하대요. 자, 이것은 3월, 요거는 4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고정제목과 실제 발생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 1000단위고 여기 1500단위예요. 그 지금 요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표준 조업도 할 때 이 생산량인데 요거는 똑같아야 돼. 예산은 똑같아야 돼. 예산은 이렇게. 근데 이제 늘어난 것이 이제 500이란 말이에요. 500. 늘어난 게 이 500이다. 그래서 지금 요것이 1000이
늘어난 거지. 이게 천이. 그 얘기는 요 한 단위당 이 표준이 지금 2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0원. 이게 지금 요 500원만큼에서 520해서 이게 1000원만큼 유리의 이 증거죠. 유리의 증거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요것이 지금 2만 원인데 500원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1,500원이다. 이렇게 이 1,500원, 20원만큼 해가지고 500원에 1,000인데 2원이네, 2원. 너무 금액이 커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2,000원인데 500원 불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이 얼마냐면은 요것이 이 불리하다. 이게 이쪽이 실제고 이쪽이 표준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500원 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2,500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3,000원이 돼서 요거 2,500원이고 여기도 2,500원이고 여기 똑같아야 돼요. 고정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4월의 고정제조 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300원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여기는 2,000 우리 이 71번에 4번이 답인데 자, 문제는 71번도 난이도 상해 문제다. 이게 원가가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이게 원가가. 그래서 혹시나 원가부터 먼저 푸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요번 시험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재무회계 쪽에 난이도 중하짜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순서를 잘못 정하게 되면 원가부터 풀게 되면 조금 이거 버벅대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일단은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자,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2번. 자, 7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종합원가 계산인데 요것은 1월 기초가 2,000단위가 있었어요. 기초가 2,000단위. 자, 이 기초의 완성도는 20%가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거는 정기에 진행이 된 거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이렇게 100%까지 이번 연도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완성량이 4,000단위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투입된 2,000단위. 자, 이것은 0%부터 100%까지 이제 단기에 이제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기말은 500단위로 되어 있죠. 기말은 500단위. 자, 이 기말은 60%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단기에 진행이 됐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검사를 합격한 수량의 5%를 정상공손으로 보는데 10% 시점에 검사를 했대요. 그 10%라는 얘기는 이제 요 시점에 검사를 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 검사했을 당시 합격품이라고 하는 것은 2,500단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2,500단위의 5%를 정상공손으로 이렇게. 그러면 125단위가 정상공손 수량이 되겠죠. 요게. 자, 그래서 72번에 이 답은 2번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풀었던 유형이에요. 요렇게 분석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중 또는 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게 지문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체감상 느낌은 중상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수험생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7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주식회사 관세는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계산을 혼합해서 사용한다. 자,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겁먹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3번도 봐서는 그냥 스킵하는 게,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예요. 지금 이번 연도 그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난이도들이
상당히 높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재무보다 높다 이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서 제품 A하고 제품 B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합공정의 4대1의 비율로, 그러니까 4대1이면은 여기가 80%고 여기가 2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 80%와 5분의 2, 20%로 원가를 배분하면 되겠지. 결합원가를. 근데 여기 결합원가가 뭐가 있냐면은 재료원가가 있고 가공원가가 있어요. 재료원가, 가공원가. 자, 근데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네. 그 제품 A는 킬로그램당, 자, 여기 75원에 팔고요. 여기는 킬로그램당 200원에, 제품 B는 200원에 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제품 A, 제품 B는 완성품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요 공정에서 재료 원가가 20이 발생했는데, 2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자, 요것에 우리 완성품, 이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만 개인데, 원재료는 가공원가는 균등이지만은 원재료는 별 얘기 없으면은 이제, 이 투입돼서, 이 0%점에, 그러면 결국은 완성품이 1000kg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도 그냥 1000kg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거는 킬로그램당 이렇게 이 배부가 되는데, 지금 완성품에 배부돼야 될 것이 1000kg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1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있는데 이거 30이에요. 근데 30인데 여기 요 완성품은 100%고요. 근데 요 기말은 1000kg의 완성품 환산량은 50%를 곱한 거지. 거기에 요 완성품에 배부돼야 될 가공원가는 요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게 15,000이고 그러면 2 해서 이거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합쳐서 요 30만 원이라는 완성품 원가가 여기 제품으로 배부되어 있지.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 배부되는 것은 제품에 배부하면 안 되죠. 얘네들은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30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원가로서 38에 24 이렇게 38에 24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 물량을 4대 1로, 그러면 여기 지금 완성된 요 1000kg에 이 80%면은 이제 8,000kg이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2,000kg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결합원가는 이 상대적 판매 가치인 요거 곱해서 60만 원이 되고요. 요거는 4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60%면은 이제 3, 4, 12만 원이 여기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면, 이 60%면 1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0%면 12만 원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 제품 B에 배부될 결합원가 배분액은 12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이 3번, 1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풀었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 상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4번을 한번 보면, 자, 제품 A 단위당 판매 가격은 150원이다. 제품 A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7,500원이래요. 이게 변동이야, 이게. 그러면 기초 빼고요. 기말 더하고요. 그러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되겠죠. 이게. 자, 그런데 기초가 이 0단위 기초가 없네. 그럼 더 쉽죠. 생산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차이 나는 것은 고정원가 요거. 그래서 생산량과 판매량인데 결국은 기말에 50단위가 이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6,000원의 총 고정원가를 우리 생산은 150개로 해서 단위당 고정 이 비가 지금 얼마예요?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150이다라고 하면 4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5, 4, 20 해서
2,000원. 그 7,500에다가 2,000원 더하면 9,500원이라고 해서 4번의 답은 2번. 요거는 난이도 하네요. 요건 이제 많이 풀어본 유형이니까 거기다 기초까지 없잖아요. 이게 난이도 하. 자, 75번에 보면은 제품 A, 제품 B, 요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데, 자, 직접 재료가 우리가 4,000원이 있고요. 직접 노무 원가가 5,000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제조 간접비인데 얘를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따라서, 자, 먼저 검사 활동, 요것부터 먼저 보면 2,000원인데 원가 동인이 1,000, 근데 그 중에 A가 600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0을, 자, A가, 300을, 그 다음에 이제 주문 활동은 1,800을, 자, 그래서 80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00, 이렇게 A가 사용을 했고요. 운반 활동은 이제 2,000이다, 라고 해서 1,250이다, 곱하기 이제 700을 사용을 했죠. 그럼 제조 간접비를 여기 활동별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처음에 요것이 2원이니까 260이 1,200원이, 요건 이제 3원이니까 900원이, 그리고 이제 요 1,800이라고 해서 나누기 800 곱하기 이제 4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900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 2,000이다, 1,250 곱하기 700이다라고 하게 되면 1,120원이, 그럼 이제 이것이 총 제조 원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하게 되면은 13,120원이 되는데, 이거 10단위죠. 그래서 한 단위당, 자, 1,312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난이도는 뭐 높진 않아요. 다만 요거 활동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어서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게 좀 문제지, 이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6번을 한번 보세요.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 A, 제품 B의 연간 최대 판매 가능 수량은 각각 2,000단위, 그 다음에 1,000단위래요. 단위당, 자, 그러면은 일단 단위당 이 공원 이익은 A가 15원이고, 그 다음에 B가 이 B는 안 나와 있네요. 단위당 노무 시간은 1시간이다. 그러면 요것을 이 제품 B의 단위당 공원 이익은 20원이고요.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 제한된 자원인 노무 시간을 다 B에다가 투자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노무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제한돼 있지 않으면은 무조건 B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 노무 시간이 3,000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이게. 그래서 여기 위에 A는 요거 1시간 걸려서 제품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품 B는 요게 단위당 이 시간당 공원이 요거는 제품 한 단위당, 요거는 그 노무 시간당 공원이, 근데 얘가 제한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노무 시간당 공원이익은 여기 10원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10원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 2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15원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요 제한된 자원으로 봐서는 A의 노무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럼 요거 1시간이니까 A는 2,000단위. 그러면 요거는 2,000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장에다가 최대로 팔 수 있는 게 2,000단위니까 2,000시간을 투자해야 돼. 근데 우리는 총 3,000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먼저 2,000시간을, 그럼 여기는 이제 1,000시간을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1,000시간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여기는 2,000단위를 다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1,000시간이니까 요거 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500단위를 팔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500단위를 팔게 되면 이제 거기에 2시간씩 해서 1,000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15원이고, 여기는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원이고, 자, 그랬을 때 곱하게 되면 이제 3만 원이고요. 여기는 곱하게 되면 이제 10,000원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최대 공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76번의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 부분, 요거 우리 제한된 자원에서 원가 시간에 이 문제 다 풀어보고 했는데, 자, 아무튼 한 중정도 수준으로 좀, 보죠. 이것도. 자, 77번. 자,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해서 제품 A를 생산한다. 재료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3원이고요. 다음 분기 목표 재료 사용량의 20%를 분기 말 이 재고로 이렇게 유지한다. 제품의 1분기와 2분기 생산량이 각각 3,000단위, 5,000단위일 때 1분기 재료 구입 예산량. 자, 1분기예요. 이렇게. 1분기. 자, 그러면 2분기 때 이 생산량이 5,000단위야, 이게. 그럼 여기 기 말에는 저 5,000단위 곱하기 한 단위당 2kg이 필요한데, 2kg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5,000단위 2분기 때 생산할 때 2kg, 거기에 지금 이 20%를 그러니까 다음 분기 목표 재료 이 사용량이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20%를 남겨놓겠대, 이게. 자, 그러면 요것은 이 10,000kg의 20%면은 2,000kg이 기말에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기초라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이 기초는 1분기 이 생산량이 3,000단위예요. 그러면 요거는 3,000단위에 2kg에 곱하기 20%를 저번 연도 말에 남겨놨겠지. 이게. 그래서 3, 2, 6, 6이 12에서 1,200kg을 이렇게 1,200kg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거 이제 단기에 투입되는 것은 1분기 때 지금 3,000단위에서 2kg씩 투입이 되지. 그래서 이것은 6,000kg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당연히 구입해야 될 이 킬로그램은 6,000kg에서 2,000kg, 8,000kg에서 1,200, 그러면 6,800kg이죠. 근데 킬로그램당 가격은 3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7번의 답은 3원을 곱하게 되면은 24,400원이라고 하는 3번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예산 관련된 요 내용은 충실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해주면은 풀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시험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중 정도로 뭐 이렇게 난이도가 좀 봐주시고. 78번을 한번 보면은 우리 이 현금흐름 분기점. 이거 난이도 상이다.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우리 발생주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일치되는. 근데 현금흐름 분기점은 들어오는 현금과 나가는 현금이 일치되는. 개념은 똑같은데, 자, 그러면 모두 현금 거래고요. 감가상각비만 현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이다 라고 하는. 자, 500원이다. 근데 여기 지금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는 부분, 요게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지. 그럼 요걸 현금 유입액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현금 유출되는 거하고 일치되는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우리 현금흐름 분기점 판매 수량이에요, 이게. 현금 유출액이다. 자, 그러면 여기 단위당 변동가가 200원이죠. 곱하기 우리 BEP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총 고정원가. 자, 이 고정원가 5만 원이 있는데 이 5만 원 중에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변동비 다 현금 유출되고요. 요거 비용인데 이 중에 10,000원만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럼 이건 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인세가 존재하면은 법인세는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여기 지금 BEP 이 판매량 곱하기 저 한 단위당 500원인데 한 단위당 200원씩 해서 이만큼 하고, 자, 그 다음에 빼기 우리
그 고정원가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서, 왜냐면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비도 인정해줘가지고 이 법인세를 구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몇 퍼센트 내면은 이 법인세율이 2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변동비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고정비로 나가는 건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게 일치되는 요 판매량. 자, 일단은 여기 200이 일로 넘어가면은 이게 300, 그냥 300Q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4만 원이에요. 4만 원. 자, 그리고 여기는 요게 300인데 곱하면은 60이라고 하는 요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됐고요. 5만에 하면은 요거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하면은 이거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요것이 240Q. 이렇게. 자, 그래서 3만 원을 나누기 240Q다 그러면은 이 BP, 그러니까 현금 흐름 분기점의 판매 수량은 125단위가 되겠다. 이렇게. 자, 풀었지만 난이도 상이에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껴야 돼, 이거는. 제끼고 나머지 우리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할애해야지. 이게 78번의 답은 이 2번이 되겠더라. 70.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9번. 자, 전략적 원가 관리. 제품 수명주기는 제품이 시장에 들어와서 나중에 퇴출될 때까지 걸리는 거라 장기적인 의사결정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네. 자, 목표 원가 계산은 이제 시장 수요 기초에서 먼저 목표 가격을 먼저 정하는 거죠. 카이젠은 우리 제조 단계에서 지속적인 원가 절감이고요. 목표 원가는 이 먼저 가격부터 정해서 이익을 차감해서 그 원가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 수명주기 원가는 제품 이 제조 이전 단계에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0번을 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잔여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RI죠. RI. 이렇게. RI인데, 이, 얼마가 나왔냐면, 2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평균 영업, 이 자산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최저 필수 수익률이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 이자 비용, 이 은행에서 돈 빌려왔으면 그거는 커버해야지, 이게. 근데 투자 수익률이 12%래요. 12%. 그 평균 영업 자산이 10,000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ROI라고 하는 이제 투자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12%가 나오려면 요 영업이익이 1,200원이 돼야 돼, 이게. 1,200원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200원이 나오려면 여기 사실은 이렇게 10%에서 1,000원이 돼서 200원이 나와야지, 이게. 최저 필수 수익률은 4번이 되겠다. 요거는 좀 이 난이도 하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원가가 좀 어렵고 또 낯설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근데 결론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40문제를 뜯어서 솔직히 12문제는 그냥 이 스킵하고 풀었다면은, 나머지들에서 승부를 봤다면은 이거는 이 그 12문제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시험장에서 그 12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조금 점수가 이렇게 좀 높은 점수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